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벌써 1, 4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의 실적 발표를 전체 미국 회사 탑 1,500개 회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징이 하나가 발견된 것이 작년에 비해서 earning per share, EPS가 대략 한 7%, 평균 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살림이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이제 비추가 주목되는데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탑 1,500개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는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금 냈습니다. 1월 1사분기는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전체적인 그림이었고 섹터 11개 섹터별로 이렇게 차이를 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는 이 평균치는 7% 정도 떨어졌지만 훨씬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졌고 어떤 섹터는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섹터 중에 가장 아웃퍼포밍 지금 EPS 주당 earning이 매출이 가장 증대가 되고 있는 것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의 넘버가 나왔습니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월마트가 있겠죠.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타겟, 코스코 이런 것들이 이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하고 산업재가 한 1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S&P 500 중에서도 성장주가 한 0.3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에너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축 뭐 5월달부터 이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감축과 그다음 전 세계 시장이 중국을 위해서 디맨드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 전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일 가격이 당분간 강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EPS가 한 11%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미 나왔습니다. 1월 1사분기에 가장 지금 회복세가 빠른 것은 파이낸셜 섹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고 나서 직격탄을 맞았죠. 은행주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세가 훨씬 빠르다.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JP 모건의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 예상 실적보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대략 한 5%가량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후에 지금부터 한 2시간 있다가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죠. 실적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 1, 4분기에 부동산, 그다음에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약 26% 각각 약 30%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주가 폭락을 했는데 회복세가 은행주가 제가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은행권은 훨씬 더 좋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하시면은 일부 대형 은행보다 기다리실 수 있으면은 올해 한 후반기 정도에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다음 리스크가 좀 더 리스크를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대략 뭐 2, 4분기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은행주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 오늘 밤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검색 엔진 채택 여부에 따라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이 마켓 쉐어가 97% 이상입니다. 빙 차지한 것은 사실 2%대인데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치 엔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저희가 내부 사정, 삼성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저희가 아마도 구글에서 아마 곧 폴더블, 삼성이 지금 제일 잘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폴더블 폰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지금 있어요. 뭐 시장에 이미 나왔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아마 구글이 곧 폴더폰을 출시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구글 서치 엔진을 쓰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했는데 이게 막 확증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삼성이 전략적으로 구글의 서치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빙으로 그런 차원에서 갔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근에 구글의 그 지금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이나 온라인의 그 광고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1, 4분기 보니까 검색 엔진도 보면 한 광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한 2% 정도 매출이 떨어졌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쇼트 짧게 10초 안에 끊어내는 것에 대한 광고 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옵셋을 시키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이 전략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지금 AI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곧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람다라는 챗 아시잖아요. 챗 GPT가 지금 나오고 딥마인드하고 지금 이게 주가 될지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곧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이 AI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구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물론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 전략적으로 움직임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검색 엔진, 빙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과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그래서 1, 4분기에 이제 저희가 상황을 보고 따라 해야 되겠지만 돈이 어디서 움직이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생각하면 사실 자산을 많이 잃는 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하고 에thereum하고 이제 두 번째 큰 겁니다. 이쪽으로 현금이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그 회사에 이제 첩보로 들어왔어요. 좀 첩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정보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계가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최근에 그게 끝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에서 EL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이 금의 금값이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요일 날은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아마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이 됐지 않나 하는 새로운 또 암호화폐를 뭐 여러분들이 투자해라 이런 뜻 아니지만 일단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밸류스탁 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죠. 넷플릭스는 이미 실적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어닝은 조금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폭락장이 올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한 장 마감 후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이때가 아마 저희는 넷플릭스가 지난 1사분기에 많이 전략적으로 또 좋아졌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아마 폭락장 이후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일 아마 10% 이상 떨어지면 그때가 아마 들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좋은 기회가 여러분한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CSM이 좀 실적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목요일날 나오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네, 여전히 단기 투자하기로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소형 기술주 그리고 가치주, 여행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안정된다면 맞습니다. 폭락한 네. 은행주 또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네.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요. 항상 미국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단기성 투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10K, 미국의 10K가 있죠. 1년 애뉴얼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보시면은 많은 주가의 변동이 올지 안 올지, 상승할지 내려갈지 거기 힌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냥 누구 해서 유튜버들한테 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해서 보면 밸런스시트이 뭔지, 그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이 뭔지 조금 웹사이트 가보면 다 나오시니까 벌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서 상황이 어떤지, 특히 리스크에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다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아리스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거짓말은 안 합니다. 미국에 쓸 때는 탱크를 쓸 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어디로 이 회사가 향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투자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 2024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연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해서 행복한 그런 미국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